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를 피로가 밀려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 버거워집니다. 친구와 차 한잔 마시고 돌아오는 길,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돌아온 뒤에는 며칠간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을 미루게 됩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가 조금 망설여집니다. 약속을 잡자는 말에 괜스레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렇게 조용히 사람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는 나 자신이 이상한 걸까?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오후가, 아무 일도 없는 저녁이 좋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변화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딘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질문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피로, 그 거리감, 그 고독에 대한 갈망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 어쩌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19세기를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고독이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생각을 빌려 노년에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있는 내면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 조금 편안한 자세로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결국 우리는 서로의 내면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간이 각자의 의지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보는 세상과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과 당신이 느끼는 고통도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완전히 좁히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고슴도치 비유를 통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다 추워지면 또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고슴도치들은 서로 찔리지도 않고 얼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적당한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가까이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가시에 찔려도 금방 아물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작은 상처도 오래갑니다. 한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관적으로만 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관계에서 생기는 고통의 본질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내가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그들도 실망합니다. 이 기대와 실망의 반복이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기대를 버리라고.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지려 하지 말라고. 이것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노년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대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젊을 때는 기대를 합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세상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요. 다음에는 다를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대에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여전히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주 연락을 해주지 않을까? 조금 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자식들은 바쁩니다.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친구에게도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으니 나를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도 변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도 바뀌었고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대는 남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기대합니다.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았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가까이 있다고 해서 마음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점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기대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그 실망이 쌓일수록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 실망이 더 깊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실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앞으로가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실망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제 와서 변하지 않을 거야. 평생 이해받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기대를 버리는 것이 차라리 편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차갑게 들릴까요? 하지만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오히려 진짜 관계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구하지 말라고. 행복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세상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끊임없는 실망보다는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사람을 조금 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멀리한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면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 조용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와 다퉈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졌습니다. 마음이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전의 일들은 금방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번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이 오래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며칠씩 머릿속에 맴돕니다.
사소한 일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감정이 더 예민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더 깊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여러 가지 감정이 소모됩니다. 우선 대화 자체가 힘듭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히 반응하고 내 이야기도 하고 분위기를 맞추고,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버겁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많은 대화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누구는 어떻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지칩니다. 또 이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힘든 것은 비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비교를 합니다. 누구 자식은 어떻고, 누구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누구는 뭘 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내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작은 열등감이나 억울함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이런 생각들이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찾아옵니다. 또 오해도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도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오해가 쌓이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 하는 생각이 들고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관계는 더 멀어지고 만나도 어색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감정 소모를 염세주의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애쓰고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것을 원하고, 이 끊임없는 욕구와 불만족이 고통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얻지 못하면 고통받고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언제나 고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노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노년에는 더 이상 많은 것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대부분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그 평화가 흔들립니다. 쓸데없는 말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비교와 오해가 감정을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모된 감정은 예전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찝찝한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들이 계속 맴돕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또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의 회복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소모시키는 일들을 피하려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을 쓰지 말라고. 노년의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의 실천입니다. 감정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이것이 노년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람 속에 있을수록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풍부한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맞춥니다. 분위기를 읽고 적절한 말을 하고 적당히 웃고 적당히 공감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진실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분위기를 해칠까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느끼는 감정이 있어도
이상하게 보일까봐 숨깁니다. 그렇게 조금씩 진짜 나는 뒤로 물러납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이 더 심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좋아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요즘 세상은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나이 든 사람이 이런 말하면 꼰대처럼 보이겠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내 생각을 숨기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진짜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가만히 있고 싶으면 가만히 있고, 생각에 잠기고 싶으면 잠깁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내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천천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속에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응해야 하고, 대응해야 하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를 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혼자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자 속에서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이 지적인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깊이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표면적입니다. 깊은 이야기를 하려 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집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나는 아무도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내 이야기를 할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습니다. 혼자 있으면 적어도 나 자신과는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풍요로움을 방해할 수 있다고. 노년에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고, 진짜 나와 대화하고, 진짜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노년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다 끊고 혼자 살라는 말인가? 세상과 단절하고 고립되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오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불필요한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줄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이웃,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관계는 의무적입니다.
관습적으로 만나야 하고 형식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겉으로만 친한 척합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그 외에 불필요한 관계에서는 조금씩 물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연락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혐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보호입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그 에너지를 의미 없는 관계에 쓸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쓸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멀리해야 할까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관계는 유지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소모되는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과는 계속 만납니다. 하지만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바꾸려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대화가 편안한 사람과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대화할 때마다 피곤해지는 사람과는 만남을 줄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계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년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대중의 인정을 구하지 말라고. 소수의 진정한 이해만 있으면 된다고. 이것은 특히 노년에 중요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만나면 편안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관계에서는 조용히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선택입니다.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평화를 지키고 내 삶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바탕으로 노년에 지켜야 할 관계의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적게 만나도 편안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보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어? 우리 그렇게 지내는 사이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1년에 한 번 만나도 괜찮습니다. 오래 보지 못해도 만나면 예전처럼 편합니다. 시간의 간격이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몸도 힘들고 시간도 제한적이고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적게 만나도 편안한 관계는 부담 없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침묵이 어색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떨어지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과는 침묵도 편안합니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어도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깊은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대화는 말이 많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말없이도 편안한 사람이 좋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기대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이번 생일에는 연락해 줄 거야. 이럴 때는 도와줘야지. 이 정도 사이면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있는 관계는 언젠가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서로 기대하지 않는 관계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해주든 감사하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줘도 부담이 아니고 하지 못해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가장 오래 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빚지지 않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을 따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노년에는 이런 관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존재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적게 만나도 편안한 사람,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기대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키고 나머지는 조금씩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